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11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모두들 하루를 쉬셨는데 얼굴이 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띵띵 부어있는 듯한 과식해서. 다들 그러신가 봅니다. 예. 저는 굉장히 멀끔하지 않습니까? 네, 500년 만에 머리를 자르고 네. 네. 일명 배나은 활동가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네. 자전거 헬멧 머리라고. 아, 헬멧을 쓴 것 같은 모양이 되는군요. 참, 아무튼 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요. 저는 어제 그 회의를 다녀왔어요.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9월 29일 붉은 파티를 9월 28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아, 뭐죠? 안 한다는 줄 알았어요. 안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긴 연휴가 있어서요. 그 연휴 전에 한 번은 그 이제 양사에서도 모여서 좀 뭔가 힘을 쏟아야 되겠고 또 우리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을 맞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추석 전에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서로 막 가졌으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이후까지 우리가 힘을 분배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28일 목요일에 저희가 붉은 파티를 불금이 아니네요. 불목이네. 불목 파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돌마고 붉은 파티라는 이름을 고집스럽게 썼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마고 붉은 파티는 좀 작게 쓰고요.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이렇게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길지 않나요? 그게 현수막에 들어갈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구호죠. 노안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 너무 긴데.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KBS, 시민문화제. MBC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런 별별의 경우의 수가 다 나왔는데요. 모든 분들이 가장 찬성했던 게 이거여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예,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왜냐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돌마고 파티라고 계속 써놨는데요. 무슨 파티를 하는 거지 저들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돌마고를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끼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저자들이 도대체 뭘 하느라고 저기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가, 집회를 빙자한 파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노골적으로 정확한 이름을 밝히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이 붉은 파티를 소개할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돌마고 붉은 파티가 원래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그대로 가는데 그 밑에 소제목을 이렇게 크게 제대로 써주겠다고 한 거예요. 거꾸로 큰 제목이 작아지고 소제목이 커지게 현수막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됐지만 반가운 소식들은 전부 아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이제 저희 그 양사랑 연결할 때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게 진짜 말이 MB 블랙리스트지 사실상 그 공영방송 장악 그 리스트에 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좀 이름이 MB 블랙리스트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흐려지는 그 본질이 너무 적나라한 그 MBC 정상화 뭐 추진 방안 그다음에 KBS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런 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 사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막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전문을 공개하라라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정원 앞에 가서 지난주 금요일 그 블랙리스트 전문을 공개하라, 수사 관련 전문을 공개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정원이 실제로
또 이렇게 약간 그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한 내용에 보면 그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걸 또 공개한다라면서 조금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기자회견을 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전문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국정원 앞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저희가 그 국정원 앞에 가서 시민행동과 KM 노조가 다 같이 기자회견 하기로 했어요. 9월 26일 화요일 10시 반에 국정원 앞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야 국정원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낮 시간대고 그러다 오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못 오시고 주로 이제 저희 노조원들하고 양사 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위주로 됐는데요. 제 욕심은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바글바글 해야 국정원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막 생각 같아서는 국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밤에 가봤자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낮 시간대 26일 날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돌마고파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 저희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허유신 홍보국장과 함께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번 주에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출근길 대면 투쟁 요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MBC 만나셨나요? 김장겸 사장이랑 어떠세요? 네, 반응은? 오늘도 뭐 한 200여 분 조합원들이 아침에 이제 7시부터 네, 임원들 출근길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부터 뭐 일부 임원들 그리고 문호철 보도국장, 네, 예, 이런 이제 주요 경영진과 간부진을 대면을 했는데 네. 그 언론에서나 뭐 이렇게 출근 저지를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예. 출근 저지는 이제 법적으로 뭐 업무 방해나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투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 아침 출근길에 김장겸 사장님 비롯한 네. 임원 그리고 주요 간부들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매일 아침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도 김 사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1층 로비를 통해서 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갔고요. 네. 근데 표정이 역시 계속 안 좋아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지난번 특별근로감독 그 조사를 위해서 네. 서부지청에 출석한 이후에 네, 네. 그 이후로는 예전에 상당히 당당하고 그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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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도 굉장히 시종 굳은 표정으로 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살짝 목례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 조합원들한테. 네, 네. 김장겸 물러나라 뭐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하는데 네. 그래서 저 인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대면 인사였나 보죠. 네. 네, 오늘 지금 진행하고 계신 기자회견이 있으시죠? 예, 네. 뭐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예. 저희가 이제 국정원 MBC 정상화 전략 뭐 이른바 이 문건에 대해서 네, 네. 실제로 MBC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그리고 지침이 어떻게 충실히 이행이 됐는지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예. MBC 장학 문건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공정방송 노조를 통해 본부 노조 배우 인물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도록 독려한다. 그럼 이 문건의 내용과 실제로 이어진 임원 임사를 겹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문건의 내용대로 공정노조를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와 관계사 임원 임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그리고 PD수첩의 PD를 1년 기준으로 6명을 내쫓는다라는 발상. 이런 일들은 방송에 몸을 담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발상 정말 할 수 없는 발상이에요. 인간의 경험의 범위,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런 결정들의 배경에는 결국은 권력이 강력하게 개입한 그 압력이 실존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김재철 씨가 그때 당시 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문건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1년 이상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그랬는데 정말 국정원이라면 할 수 있는 발상이죠. 국정원이라면. 지금 우리 MBC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대면 투쟁을 하고 계신 그 이제 임원진들 중에 아주 또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최기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부당 노동 행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이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 부당 노동 행위 확정까지 오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기화 본부장은 지난 보도국장 재직 시절에 네네. 저희 이제 노조에서 그 보도 민실이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네. 뉴스 모니터를 해서 이제 일정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그 모니터 결과를 올리는데 네. 이거를 보도국 그 사무실 안에다가 비치를 해두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보도국장이 친히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찢어버린 거예요, 무식체로. 보도국장이. 네. 네. 사원들 보는.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네. 뭐 국장으로서 뉴스를 만들어 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가감없이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코너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도 이거 사실 정당한 노조 활동이거든요. 네.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왔던 것도 아니고 노조 역사와 거의 같이 했던 전통인데. 네. 심지어 그리고 최기화 본부장이 예전 평기자 시절에 이 민실이 보고서와 인터뷰하면서 뭐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뭐 정권 비판에 좀 더 나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어요, 심지어. 왜 그러시죠, 근데? 이 본인의 과거, 네. 그러니까 회사의 노동조합은 물론 본인의 과거까지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 문제가 됐었고, 네. 이 연장선상에서 그 저희 이제 이 민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민실이 위원들이 있어요, 네. 기자들 보도국에. 이 사람들한테도 노조의 이 취재에 응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이 민실이 활동까지 방해한 거죠, 나아가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부당노동행위다. 예. 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불복을 해서 회사가 최기화 본부장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 중노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 그랬는데 이달 초에 그 소송에서 최기화 본부장이 패소했죠. 그럼 완전히 결론이 난 거네요. 네. 뭐 추가로 또 항소 여부를 또 봐야겠지만 일단 중노위는 물론 법원에서도 이 최 국장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최기화 국장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글쎄 처벌 수위는 좀 다시 또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건 아마 별건으로 이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인지 여부를 판정을 받은 거니까 중노위에서는 이후에 그 처벌 절차 이런 게 혹시 또 다른 어떤 민사적인 소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별도의 업무 방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업무를 방해받은 거니까요.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있지만 별도 소송을 또 진행해야 하는지는 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분이 되게 강력하신 분이에요. 우리 조합원들 투쟁하시는 거 보면서 막 체증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체증하셔서 뭐 그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막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욕설도 하시고, 아무튼 전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네, 예전에 뭐 취재 기자한테 전화상에서 욕설을 해서 파문이 있었죠.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민실이 보고서에 인터뷰를 한 과거가 있다 그러니까 또 놀랍긴 하네요. 또. 네. 이분이 사실 저 김장겸 사장의 동기인데, 입사 동기인데. 그렇군요. 보도국 같은 이제 보도국 동기인데 이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김 사장은. 어떡해.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두 분이. 그러네요. 네. 뭐 여담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네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김태호 PD에게 노조 탈퇴 제안했었다. 사측이? 사측이. 그런 내용이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요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김태호 PD가 이미 이제 팀장 발령이라고 준 보직에 해당하는 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도. 네. 근데 이게 김태호 PD가 팀장으로 그 일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보직을
주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조직에서 이 파업을 앞두고 이번 파업을 앞두고 아무래도 김태호 PD의 파업 동참 여부가 이 파업 동력에 그렇죠. 상당한 영향이 있잖아요. 여론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죠. 네. 그래서 사측에서도 김 PD를 회유하고자 뭐 파업의 동력에 힘을 빼고자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태호 PD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예민한 이야기인데, 예민하긴 제가 한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어제 리얼스토리 눈 관련해서 이제 그 독립 PD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MBC PD가 독립 PD 작가들에게 아주 굉장한 막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거의 또 막말의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안의 그 뭐 문제점을 넘어서서 이게 되게 선정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살짝 이 MBC PD라고 하니까 이 분 도대체 누굴까? 혹시 우리 파업에 같이 동참하는 PD는 아닐까?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을 막 보니까 이분이 거의 김장겸 사장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체제가 낳은 어떤 문제적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이제 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그 리얼 스토리 눈이라는 프로그램이 편성된 게 한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부터 담당 CP였어요. 그 책임 프로듀서죠. 연조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약간 여담일 수 있지만 이분이 좀 학도호국단 출신이시라고 하니까 연배가 짐작이 되시죠. 이분이 한때는 그 시사 제작국장도 하셨고요. 미디수첩과 2580을 100분 토론 이런 걸 담당하는 하셨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이른바 이제 갑질. 이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외주 PD들이 실제 제작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뭐 좀 가학적인 뭐 지시 내지는 막말도 좀 많았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단편적으로 들려왔었는데 어제 저도 이 공개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까 참 무섭죠. 귀를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욕설은 물론이고 뭐 음담패설에 가까운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이런 문제 인사가 사실은 이 주요 보직에서 계속 그 유지가 되었었어요. 그 김재철 사장 체제 이후부터 이분이 심지어 그 연말에 MBC 연말에 이제 그 공을 크게 세운 사원들에 대해서 이 경력금을 포함한 포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여러 번 아마 받은 걸로. 총애를 받으신 분이네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밤 9시 때에 나가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데스크가 있던 시간대였거든요. 근데 뉴스데스크를 억지로 이제 8시로 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8시로 뉴스를 옮긴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격려를 하고 고무를 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MBC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뭐 작가, 리포터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주 제작 PD 분들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그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화제가 되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만 주로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어찌 됐든 파업에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스토리 눈의 MBC 리얼스토리 눈의 그 PD는 막말의 주인공은 우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MBC 본부 조합원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장겸 체제가 비호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너무 심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이런 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요거를 아주 김장겸 사장 체제의 그 총애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정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마쳤고 내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제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오전부터 회사로 나오지 않고 조합원들이 바로 여의도 방문진으로 예전 MBC 사옥 맞은편인데 그쪽에 이제 미리 가서 이사님들을 또 맞이를 해야죠. 대면 투쟁 해야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아마 거기서 일정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예, 두세 예. 시간 정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또 전화 연결해서요. 오늘 기자회견 있었던 이야기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지금 막 그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내일 좀 자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MBC 안에 PD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MBC PD협회에서 오늘 9월 20일에 성명을 냈네요. 제목이 보라 더러운 적폐 세력의 민낯을이라는 제목이고요. MBC는 리얼스토리 눈 CP 이현숙 국장을 퇴출하고 경영진은 물러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이 정말 깁니다. 거의 3장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현숙 국장이 회의나 시사에서 외주 제작진에게 지속적으로 막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온 이 내용은요. 녹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네. 나온 내용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 네. 이게 일각이라 그러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인 외주사가 내놓은 첫 비명이었대요. 이번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장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PD협회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국장이 외주사에게 비상식적인 경쟁 체제를 요구를 했고 외주사의 제작물이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방송사가 개선을 요구하는 건 사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자가 없는 이상 결국 방송을 하고 이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대요. 그런데 이 국장은 다 만든 것을 계속 방송 보류를 하면서 외주사를 압박하고 그리고 외주사는 더 이상의 적자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방송을 스스로 포기한 적도 있고요. 이 국장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미 만들었는데 그 제작비가 다 든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 안 해줘.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외주사에게 불방으로 생긴 자리를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줬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주사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장난질을 친 거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약육강식 그 상황을 만들어놔서 비정상적인 그런 싸움을 하게 했다고 하고요. 이현숙 국장 개인에 대해서도 PD 그 협회에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네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인 84년에 특별 채용돼서 MBC에 들어온 인물이고 MBC PD협회원도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노조원도 아니다. 그녀는 선정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막말로 이미 악명이 높았다. 전 이 말이 제일 웃겼는데요. 나중에 오죽하면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는 그 리얼스토리 눈의 마지막 회는 이현주 CP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PD에 했었대요. 제작사들이. 이게 성명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갑질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리얼스토리 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셨어요? 네.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약간 네. 그동안 기상파에서 하던 그런 어떤 탐사보도 프로그램 네. 그런 것과는 결이 상당히 달라요.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네. 대충 이 이현숙 CP의 편집 방향을 제가 네.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종편 채널A, TV조선, MBN에서 하는 실제 상황 리얼스토리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네. 약간 그런 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현숙 CP가 그 선정적인 방송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소재나 편집이나 화면 구성이 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네. 딱 그 종편의 네. 그 선정적인 범죄 프로그램 딱 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MBC에서는 아무튼 MBC 지금 PD협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프로그램과 책임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에 부담이 되는 프로그램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는데 시청률이 잘 나오는 효자 프로그램을 없앨 수 없다는 논리가 경영진에게 팽배해져 있어서 폐지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직속 상관인 현 백종문 부사장, 현 목포 MBC 사장 김현종, 현 편성 제작본부장 김도희는 부도덕하고 비정했다.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무능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재밌네. 불러온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현숙 국장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MBC PD협회에서는 일단은 적폐 세력인 이 국장과 경영진을 대신하여 외주사와 외주 PD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사과해야 될 들은 가만히 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고 사과해야 될 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대신해서 하는 사과들만 지금 계속 MBC 노조원들이나 PD협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파업의 그 결론을 내리고요. 그동안의 이 적폐 인사들, 이 적폐가 단순히 정치적인 적폐뿐만이 아니고 갑질을 또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갑질이 아니고 거의 폭행 아니에요? 폭력 아니야? 폭력? 네, 말하는 거 보면 폭력이에요. 폭력. 네. 그래도 아무튼 MBC PD 협회가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KBS 한국방송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늘 저희와 연결해 주시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말고요. 오늘은 오태훈 부위원장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정수영 오랜만에 간사님도 뵙습니다. 좋지만 예, 오 부위원장님은 또 목소리가 죽여주기 때문에 항상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일단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아니 진짜 이 사람이 강규영 이사 맞나요? 어떻게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팅하는 사람 옆에 가서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으셨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어제부터 저희가 특별 관리에 들어가 있는 3인 이사들의 피켓팅을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명지대 강규영 교수, 그리고 이제 한양대 김경민 교수, 네.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의 이원일 변호사, 이 세 분의 그 직장에 가서 정중하게 1인 시위를 하며 KBS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사퇴를 요구합니다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었는데 명지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해요. 주로 저희들이. 라디오 구역의 조합원이 이제 강경 교수의 명지대를 찾아갔는데 피켓을 펴자마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 옆으로 누가 와요.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강규영 교수의 얼굴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지만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가 와서 손가락으로 V를 딱 하고 아까 그 피켓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옆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것을 또 사진을 찍어요. 그 라디오 조합원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그거 진짜 이상해. 강규영 이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웃어요. 실수를 하는데 그때 저희 조합원의 어깨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은 어깨에 손 올리지 마십시오. 얘기했더니 강규영 교수가 아니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몸싸움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도 못하냐. 몸싸움이요? 이를테면 이제 몸싸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 이전에 이제 한 2주 전에 그리고 3주 전에 저희가 그 이사회 피켓팅을 진행을 할 때 그때는 저도 이제 앞에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평창에 가 있는 그때 고대영 사장의 그 지금 행적을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일정 정도 잠깐 뭐 면담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잠깐 뭐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KBS 노조의 부위원장 오태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시큐리티 직원들과 대치되는 상황이 조금 좀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지 몸싸움을 저희가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몸싸움도 하는데 왜 이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라디오 조합원께서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들 같은 나이 같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합원이 불쾌해서 빨리 가시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수고해라 이러면서 조합원 등을 툭툭 치면서 사라지는 이런 기행을 하고 또 이분이 좀 여러분들과 좀 친한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김세희 MBC 기자라든가 또 극우 쪽의 영화 감독 최공혜 씨인가 이런 분들과 이 사진이 또 그쪽으로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지면서 또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유희선 이사처럼 지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글들을 페이스북에다 남기고. 저희는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래도 그 역사 학자라고 하고 물론
뉴라이트 쪽에서 많이 몸담았다고 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대화가 좀 되실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사안인데 네. 멘탈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어제 김경민 이사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도 갔어요, 저희들이. 예. 근데 또 마침 그 시간대에 수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아, 예.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어느 그 석상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강의하고 있는 난입해서 무슨 뭐 저희가 어쨌다고 뭐 이런 다 거짓말이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강규영 이사와 만났을 때도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 예. 이제 정주항에 가서 뭐 이러이러한 뭐 의사를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어제 김경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있다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수업을 다 휴강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의견을 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의사를 좀 듣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수업을 휴강하고 그러실까? 그러니까요. 교수가 예. 수업을 해야지. 예. 참. 그래서 도저히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신 건지 생각은 어떤지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이 방법이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고요. 네. 다행히 오늘 그 오후 4시에 네. 정기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사회를 뭐 막거나 무슨 뭐 물리적으로 이걸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KBS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KBS의 이사들에게 지금의 사태와 또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 오시면 좀 여쭙고 또 들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사회장에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실 텐데 지금까지 그 KBS 구 여권 이사들이 이사회를 안 오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은 오질 않았었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다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군요. 드디어 오늘은 오랜만에, 또 마침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 그 주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정기 이사회 날인데 이 정기 이사회를 당겨서 오늘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확인한 바로는 11명의 이사들이 모두 다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정기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그 부분을 앞으로 또 몇 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회사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파업 중이면 이사회에서 대책을 정확하게 파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게 이사회 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서 내일 또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회피하겠죠. 또 못 본 척. 나는 모른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KBS의 주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KBS의 직원들 또 KBS의 다수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해태하는 것은 이사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저께부터였는데 그제였군요. 저희 1주차는 고대영 이인호 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이제 의사 전달도 하고 뭐 만날 기회가 있었고 물론 정상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는 적폐 의사 타격 주간으로 정했고 이번 주는 그 식물사장 뭐 고립 주간 뭐 이렇게 했고 식물사장 유폐 구역을 저희가 선포를 했어요. 이거 좀 포스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본관 6층에 KBS 사장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무실이 있고 뭐 본부장들의 집무실도 있고. 근데 저희는 MBC 임원회의장에서 MBC 조합원들이 피켓팅하는 모습을 참 부럽게 보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KBS는. 저희들은 아예 이곳이 그냥 통제 구간이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뭐 KBS는 국가기관 시설이고 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 재직 직무서를 띄기 위해서는 그 인사운영부를 가야 되고 인사운영부 6층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가요. 근데 지금은 못 가고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공간은
위리안치라고 옛날에 그 통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둘러서 네. 더 이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 예. 이 본관 6층을 위리안치화 시켜서 식물사장 유폐 구역이라는 선포를 했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출입이 가능한 문들에다가 이제 이곳은 식물사장이 유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그 피켓팅과 어떤 저희의 그 전단지 같은 것들 그리고 고사장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라는 글들을 적어서 이제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회사에서는 무슨 뭐 저희가 폭행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그렇죠 셀프 폭행 같은 그런 식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본관 6층을 식물사장 유폐구역으로 좀 정해서 그곳에다가는 지금 선전물과 현수막을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본인 스스로 유폐하신 거예요, 본인을. 그렇죠, 예. 셀프 감금을 해 놓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 새노조는. 그렇죠, 우리 고대영 사장님은 그렇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오태훈 부위원장님께서 민주광장을 지키시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그 민주광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회사가 방해하지 않던가요? 월요일 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광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담당자나 실무자나 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 실무자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질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사무실 앞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그래서 안 받는 거 확인하고 사무실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있어서 왜 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얼버무리고. 그래서 당신이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 민주광장을 폐쇄한 지시를 당신이 내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전관리 주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이런 뭐 시설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책임자거든요. 자기는 권한이 없다. 나는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버리고 화장실로 도망가버리고. 뭐 이런 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경비업법에 의해서 KBS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가 시큐리티라는 곳입니다. 그 시큐리티 사장도 전화를 안 받아서 갔더니 또 계세요. 그래서 당신이 지시한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지시를 받고 수행할 뿐이지 뭐 임의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그럼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고만 있는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불렀고 또 저희가 이제 위원장이나 전화 감금까지도 지금 그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방을 하라고 경찰도 불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근로감독관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는 지금 민주광장은 안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 상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좀 출입할 수 있는 개방이 됐군요. 상황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또 회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요. 또 지금 KBS 사내 집회가 여러 가지 코너로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코너들로 꾸며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항상 그 집회를 중계를 하고요. 저희 집회 현장을 와보시면 알겠지만 민주광장이 상당히 그 가로로 넓게 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물을 워낙에 많이 저희가 틀고 또 중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와보면 TV가 석 대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촛불 집회 때처럼 영상을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집회를 열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저희가 특히 지역에 10개 지부가 있는데 10개 지부의 인원들도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각 지부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연결을 합니다. 어제는 제주 지부를 연결을 했고요. 제주 지부는 그 성산 일출봉에 가서 현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조합의 여러 가지 뭐 파업 집회라든가 이런 역사상 처음으로 그 조합의 투쟁 깃발을 말을 타고서
예, 말을 타고 그 선전전을 펼치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야, 우리 제주지부 조합원들만 할 수 있는 투쟁이네요. 대단하다. 그렇죠. 예, 예. 또 어제 그게 중계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청주지부를 연결을 하는데 청주지부는 상당히 좀 긴장해 있다는 좀 전화를 들었고요. 예. 그 10개 지부에서 각자 그냥 평소에는 갈 수 없는 예. 하지만 아주 좋은 풍경과 아주 좋은 어떤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제주지부 때문에 다들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겠네요. 예,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012년 MBC에서 네. 그 이태원 프리덤을 MBC 프리덤으로 바꿔가지고 예, 이제 그때 맞습니다. 주제가를 만들었는데 예. 저희도 어제 그 새로운 그 KBS 새노조의 주제가 음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예, 저희도 봤습니다. 네, 예. 그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맞습니다. 예. 예, 그 노래를 이제 뭐 고대영 퇴진을 오늘부터 우리는 아, 네. 이인호 퇴진을 오늘부터 우리는 아, 예. 뭐 그만둬 공영방송 망치는 짓을 사퇴 오늘 당장. 시조처럼 읊어주시는. 제가 이거 그 노래로 걸그룹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원들도 다 이제 그 정식 녹음실에서 제작을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조합원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께도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참 사실 지금의 상황과 또 우리 네네. 파업에 나서게 된 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시 우리 KBS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참 즐겁게 싸우고 계시다는 점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특별한 게 있으시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사회에서 저희들은 꼭 만나서 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날은 저희가 좀 그동안 일정을 쭉 정리하는 커다란 좀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앞서 저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양대하고 명지대에서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양대는 9월 27일 수요일 날이에요. 예. 오후 6시에 한양대 사범대 213호 대강의실에서 공범자들 무료 상영이 있고요. 예. 또 명지대는 9월 28일 목요일 6시 30분에 명지대 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네. 이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있으니까요. 네. 일반 시민들도 이쪽에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그렇군요. 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쵸? 아마 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포스터가 이제 그 학교 내에 도배가 될 거예요. 예. 이 포스터 안에는 강규영 교수 또 김경민 교수의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강규영 교수는 들어가서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아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또 KBS는 들을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아무래도 정수영 기자님이 연결하시겠죠. 오늘 좀 외부 뭐 일정이 있어서 나가 있는데 저희, 내일은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태용 부위원장님은 오늘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지만 앞으로 또 뵐 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돌마고 파케는 좀 길었지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미디어 탈곡기로 돌아왔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는 사실 저희가 어제 휴가를 써서 신문 방송
종편 모두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방송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낸 보고서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나은 씨가 방송 보도 털어보겠습니다. 네. 방송 사건 보도인데요. 네. 여성들의 몸을 이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회원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인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돈을 번 일당이 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참 아이디어는 참 기발하시군요. 네, 모이는 사람들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낸 놈들이나. 네. 근데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 문제 같아서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게 지상파 3사와 TV조선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중에 가장 상식에 부합한 보도를 내놓았던 것은 SBS였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이건 총 1분 44초짜리 보도인데요. 피해 여성들, 그러니까 즉 몰카에 찍힌 그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단독샷으로 찍어주진 않고 그거는 실제 그렇게 단독샷으로 보이는 거는 한 2, 3초 정도였고 대체로 그 사진 리스트,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 15초 정도 노출을 해주는데요. 그 모든 화면에는 아주 강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이 얼굴만이 아니라 몸에도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 사진이 있긴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만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배너 형태로 달려있는 건데 그걸 직접 보여주진 않고 요거를 지적하는 경찰 측의 어떤 자료들 그거를 화면에다 이제 비춰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보도만 해도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어떤 피해 상황이 나왔고 이들이 무슨 짓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TV조선과 KBS, MBC는 이것만으로는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진상을 떨기 시작합니다. 제일 심했던 게 어디겠습니까? TV조선. 정답. 네, TV조선은 제목이 몰카 편집 성매매 광고로 14억 챙겨. 이런 보도인데요. 총 1분 31초짜리 보도인데 초반에 한 19초 정도를 그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모자이크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로? 그냥 그냥 하반신 짧은 치마를 입은 사진을 한 장만으로도 아니야. 그거 만족 못해. 여러 개를 막 계속 PPT 블러 하듯이 처리를 안 해요? 블러 처리를 는 느낌은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 전혀 효과가 없어. 얘네 일부러 이러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것들을 되게 여러 장을 하나씩 보여줘요. 한 장씩 클로즈업해서 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차마 보고서에 넣지 못할 정도의 사진까지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우린 그런 거 넣으면 안 되니까. 네, 또. 그래서 나름 수위 조절을 했는데도 지금 타 방송사 대비 굉장히 적나라한 사진이었고요. 그러냐 진짜. 그걸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성매매 광고가 나오겠죠? 배너를 보여주는데 배너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춰준 다음에 그걸 화면 중앙에다 이제 키워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문구 같은 것들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또 블러 처리를 해놔서 저게 뭔 사진인지 일단 이해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옆에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섹시 란제리 구경하기 템프로 여성들을 걸들의 향연 막 이런 문구가 크게 누구나 화면을 본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쏘면은 PPL인데.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PPL. 그거 검색하면 이제 그 광고 나오나? PPL로. 그 정도 PPL이지. 자, MBC도 마찬가지인데요. 몰카로 유인한 회원들의 성매매 광고라는 보도인데 TV조선보다 모자이크는 조금 더 세게 넣어요. 그리고 공중파니까. 네, 그리고 한 명씩 잡아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 거는 횟수는 조금 더 줄어들어 있어요. 하지만 1분 32초짜리 보도인데 특정 몰카 사진을 단독으로 노출하거나 성매매 업소 광고 배너를 자료 화면에 활용한 시간이 40초 정도. 뭐 많지 않네. 배경으로 그냥 계속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블러 처리만 좀 세게 했다 뿐이지 TV조선과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SBS와는 달리 몸 부분은 여전히 블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얼굴만 그냥 간신히 가려주고 있는 도대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KBS 같은 경우도 몰카 사진으로 홈페이지 운영 이건데요. 여기는 MBC보다 조금 더 모자이크가 강해요. 조금 더 강한데 몸도 처리해주고 아니요, 몸은 안 처리해요. 그리고 예. 네, 여기도 성매매 광고를 좀 아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몇 시간 막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 화면을 딱 전면에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범죄를 저렇게 자세히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범죄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럼 신문은 왜 있냐? 그런데도 이렇게 몰카, 성매매 이런 선정적 소재들을 부각해서 괜히 보도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청자들을 좀 자극해서 이목을 끌어보겠다 이런 속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TV조선이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고 너무 수위가 높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고 거의 보도를 만든 사람이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일부러 약간 옐로우 뉴스처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사진을 찍힌 이분들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진을 공공의 전파를 이용해서 다시 재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2차 가해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이목을 끌고 싶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보도를 내야지. 이렇게 선정적으로 가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네요. 네. 무슨 방송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심의 규정에 있습니다. 심의 규정을 제가 근데 찾아봤는데 이게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그게 살인, 마약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살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걸 어떤 수단으로 그러니까 소재잖아요. 여성들의 벗은 몸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성매매 광고를 해서 결국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어떤 소재를 또 노출한 거라 요거의 규정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래도 성표현 관련 규정이나 성표현 관련 규정에 걸릴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심의 규정에 여러 가지를 걸 수 있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에 다 걸리는. 그래서 한번 최대한 걸어보겠습니다. 신문 자, 그 신문은요 보고서를 뭘 냈었냐면은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내용이죠. 소개했던 거죠. 트럼프 트위터 오역 이거를 연합뉴스가 보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좀 더 이제 찾아보는 그런 모니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항의와 제보로 인해서 연합뉴스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9월 18일 사고 트럼프 대통령 글 오보 바로잡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제목을 써서 9월 18일 11시에 수정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별개의 기사로 따로 송고되었고 수정된 기사에는 수정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기사 그 자체에는 그런 어떤 관련된 이 기사는 오보다라고 적혀 있지 않았고 새 기사를 따로 써서 사고 이렇게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단신이 신문 지면이 아닌 온라인 지면에 연합뉴스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제 송고되잖아요. 그런데 기사 자체의 수정 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인지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시스는 일단은 수정한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원래 애초 보도가 아닌 기존 기사에는 수정 사항을 하지 않고 똑같이 연합뉴스처럼 새로운 기사로 했는데 얘네는 연합뉴스처럼 사고 트럼프 대통령을 오보를 바로잡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마치 오늘 새로 기사를 낸 것처럼 트럼프 북한의 긴 가스라인 유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그 연합뉴스 내용을 살짝 바뀐 내용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 뉴시스가 오보를 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애초에 그 연합뉴스를 받았었던 그 오보 거기에도 안 써 있고 새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중앙일보는 뉴시스의 또 보도를 인용을 했고 한국일보도 트럼프 로켓맨은 어쩌나 북한에서 주유 위에 줄 늘어서라는 9월 18일 보도에서 일각에서는 가스라인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남북러 가스관 구축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해석해서 오역 논란이 빚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18일 00시 43분에 송고되었고요. 13시 43분에 최종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연합뉴스의 정정보도 이후에 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도 먼저 인지하고 이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연합뉴스의 그 수정한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북한에서 주의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다 딱하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연합뉴스 수정된 내용을 받아서 보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보도를 그냥 삭제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SBS인데요. SBS는 문제가 된 보도를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삭제 이후에 바로 잡습니다나 정정 보도를 내놓지 않았어요. 관련 보도 아예 내놓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도 문제가 된 보도를 한 차례 수정한 뒤에 그냥 삭제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이라는 그 표기를 해서 보도를 먼저 했는데요. 이 기사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고요. 조선일보도 추가적인 정정 보도가 없습니다. 예. 오보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네. 그런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오보 권한 기사 안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서 수정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나마 한겨레가 좀. 네. 한겨레는 정확하게 그 오보 기사 있네요. 속에서 바로 잡습니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이게 최소한의 예의죠. 그죠. 양심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죠. 그러니까 SBS나 조선일보나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입 싹 닦은 거야 안 한 것처럼. 예. 그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는 이번 오보와 관련해서 그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언론에게 좀 이거 좀 조심해 달라라는 의미의 그런 이제 내용을 보냈는데요. 정정 보도를 하고 수정된 기사를 내는 거는 좋지만은 정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오보였다는 것도 따로 쓰지 않고 대충 삭제하거나 다른 기사로 엎어치기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그래서 수정과 삭제만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겨레 뭐라고 오보 사과를 했어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트럼프 김정은은 로켓맨 북한에서 주유하려 길게 줄 서라는 그 보도 안에 오보 자체. 그 안에 바로 잡습니다를 따로 두어서 이 기사의 최초 출고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과 맥락을 종합하고 유엔의 석유 수출 제한 조처로 북한의 주유소 대기줄이 길어졌다는 설명인 것으로 판단돼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오역했다고 쓴 거예요. 바로 잡는다고요. 자신들이 예전에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거는 다른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잡습니다. 라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합국 우라카이 했는데 그게 오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라카이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연합은 우라카이 하라고 사실 만든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우라카이 하기 위해서 만든. 비판 없이 해봐야겠다. 이게 원래 사과예요. 자신들이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믿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사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작은 언론사도 아니고 비중 있는 큰 언론사들조차도 다 연합뉴스가 쓰면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알아야 된다. 그냥 찍찍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또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받았었다니까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 한다. 뭐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각 언론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썼어야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참 뭐랄까 일을 못한다. 네. 실력이 없다. 아무튼간에 영어를 이렇게 오역한다는 건 너무 기초적인 실수라서 저희가 좀 영어도 이런데 다른 언어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게 과연 영어를 해석을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할 만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뉴스 기자가. 그럼 더 나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해석을 못할 사람을 그 연합뉴스가 그 자리에 배치했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말. 만약 영어를 잘 읽는데 이랬다 그러면 더 나쁜 거지.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두루두루 굉장히 황당한 그런 해프닝이 지금 벌어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요 내일부터는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편도 좀 하시죠. 지금 뭐가 들어왔죠? 많이. 없습니다. 예,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